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입니다. 두 자격증을 살펴보기 전에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은요,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 이 두 자격증을 살펴볼 텐데요. 위원님, 저는 산림하면요, 어릴 때 좀 가서 많이 놀았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황사가 심해지면서 그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산림이란 산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꾼 것을 의미는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 버섯, 곤충 등 생물 자원과 물, 흙, 돌, 계곡 이런 무생물 자원도 모두 산림에 포함됩니다. 또한 산림 자원을 이용한 휴양 서비스, 숲 경관 이것도 모두 산림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분야 자격증은 이러한 네. 산림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격증은 이 산림산업기사와 또 산림기사 자격증인데 응시 자격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사는 관련 학과 4년제 학교를 졸업하시거나 또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 되어야지만 저희가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산업기사는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데 관련 학과에서 2년 졸업하시거나 또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 되시면은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네, 응시 자격 기준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취득을 한 후에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산림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산림 기술사 사무소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 공무원으로서 산림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농림직 공무원을 응시하는데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농림직 직원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전국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고 또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이 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세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우리 주변에 있는 녹어수를 보전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무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병원에서 또 기술자로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경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산림사업법인이 약 1,500개 정도 지금 현재 사업법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법인에 소속된 기술 인력으로 해서 취업이 가능한 그런 직종으로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산림산업기사와 산림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산이나 휴양림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시 조심해요. 이 가시 많아. 소나무밭이라 참나무나 잠나무 모든 잡목은 다 싹 비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비었잖아, 땅이.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잖아. 이게 알아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만 남겨놓고 다 비는 거야. 근데 저거 한 골 안 비었네 저거. 네? 산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산림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소나무를
잘 자라게 어린 나무 가지 따기, 어린 나무 가꾸기. 해줘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네, 꼭 해야지. 그러면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지. 이 잡목에 치고 자기 가지도 안 따면은 터지기만 하지 자라지를 못해. 직업의 특성상 산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데요. 산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직업군이 바로 산림 분야 직종입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많이 위험하죠. 근데 저 바지도 톱으로 잘라도 안 잘라질 바지를 입고 이 하이바도 다 쓰고 그렇게 안전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산림 분야는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산림과 관련한 기술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임업에 대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련 지식도 충분히 돼야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께 정확하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 체력도 돼야지 많이 산을 또 타보고 가보고 해야지 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기사를 취득하려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산림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꼭 산림기사 취득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산림 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연을 지키고 관리하는 산림 분야.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산림기사와 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산림기사입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뤄지는데요. 필기시험은 조림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5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씩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복합형으로 필답형 1시간 30분, 작업형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기사입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시험은 조림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영학, 산림공학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씩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복합형으로 필답형 1시간, 작업형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산림기사와 산업기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는 각각 1년에 3회씩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번 저희가 시행이 되는데요. 시험 일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정확하게 일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합격률을 보면은 산림기사의 경우 필기는 한 27%, 그리고 실기시험은 33%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산림산업기사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25%, 그리고 실기시험이 35%로 다른 기사나 산업기사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시험이 3회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은 되는데 왜 겨울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죠? 이 저희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는 실기시험을 보실 때 실제 산에 올라가셔서 작업을 네. 하시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땅이 얼어 있거나 네. 그래서 혹시 낙상 사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기 과제를 위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저희가 봄, 여름, 가을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치러지지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산림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목이죠. 조림학인데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조림학 과목은 그 산림 자원의 조성을 위한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무의 종자를 채취해서 네. 양묘, 우리가 나무를 키운다고 하죠. 양묘장에서 키워서 다시 산에다 갖다가 그 묘목을 식재하고 나무가 자라게 되면 다시 새로운 나무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러한 과목을 우리가 조림학이라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그 일반적으로 그 단순히 그 조림학 원론이나 조림학 개론 뭐 이런 학문적인 그 교재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뭐 최근 들어서 뭐 이 한자를 공부한 세대가 있고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좀 일본말을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네. 그 용어를 그 한문으로 옮겨서 오는 바람에 약간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의 생활에서 보이는 나무부터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나무는 언제 꽃이 피는가, 언제 열매가 열리는가. 그러면 열매가 열리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는 또 어떤 준비를 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하니 주변을 관심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조림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그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림학은 그 좀 공부를 그 본인이 열심히 좀 해놓으시면은 네. 실기 시험 2차 필답이죠. 2차 필답 시험에서 굉장히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림학 역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네. 용어가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네. 차분하게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면은 조림학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좀 주변 환경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리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과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과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산림보호학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산림 보호 과목은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그 기초 지식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나무에 발생하는 병 또는 그 해충 또 이와 같이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네. 학문적인 부분으로서 깊게 생각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그 10대 산림 병해충이 있습니다. 네. 10대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그 용어에서부터 이 병해충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럼 이 병해충의 우리가 이제 병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병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병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그다음에 본격적인 병이 발생이 됐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약제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친환경적인 용법을 쓸 것이냐. 최근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병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의 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를 위주해서 그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소나무 제선증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병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본인이 노트식으로 이렇게 썸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병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하는 부분이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큰 병해충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세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과목은 임업 경영학인데요.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 하나를 키워서 보통 사람하고 이제 똑같다고 하는데 가장 빠른 것이 지금 현재 25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네. 나무를 가꾸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임업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자주 사용하는 그런 계산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산식, 이런 계산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암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임업 경영학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2차 그 필답 시험에서 또 임업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그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과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산림산업기사에서는 산림공학을 보고요. 또 산림기사에서는 사방공학과 임도공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교재 위주로 어떠한 구조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 요즘 그 사방댐이라는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도 그 산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사방댐이 효과를 줬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방댐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럼 사방댐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냐, 그럼 사방댐을 설치하고 사방댐 밑에 이제 우리가 계류 보전이라고 해서 네. 기슬막이, 보막이, 골매기, 뭐 선대 붙이기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용어 자체들을 공부하는 학생들, 전공하는 학생들도 잘 이해를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교재 위주로 그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용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 사방 쪽은 쉽게 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임도공학은 우리가 산에 길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길을 내는 것은 산림 경영을 위해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작업자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현장에 빨리 접근을 하고 또 그 산림 안에서 작업자들이 생산하는 어떤 임산물을 쉽게 반출을 함으로 해서 산주에게 소득을 주기 위한 경영 기반을 만드는 그런 길을 우리가 임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특징은 있습니다. 자연 지형 지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네. 또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설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임도에 대한 학문 자체는 일반 토목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토목 부분에 대한 특히 측량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기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은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기시험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산림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실기시험은 저희가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필답형 시험은 사실 필기시험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필기시험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필답시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필답형 시험은 필기시험 중에서도 임업경영학,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임업경영학과 그리고 사방공학, 인도공학, 네. 특별히 이 세 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주관식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이론들을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물어보고 수험자들은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래도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실기시험 필답형까지 같이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은 따로 특별하게 별도의 준비 없이 그렇게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작업형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을 보신 분은 그 다음 일정인 작업형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 작업형 시험은 저희가 실제 산에 올라가서요. 그 산에 있는 그 수목이 어떤 수목이 있는지 식별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산림 야정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야정을 바탕으로 경영 계획도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세 가지의 실무 업무를 모두 완성을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림기사 실기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산림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어떻게 치러지게 되나요? 산림산업기사도 필답형 과제에서 필기시험 연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저희가 객관식으로 물어봤던 내용을 필답형에는 주관식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실제 계산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도 산에 올라가셔서 과제를 수행을 하십니다. 네. 수종을 먼저 식별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미래목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산림 야정을 작성하는 그런 저희가 과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그 실기 수검자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미래목과 미래목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일정 4m에서 5m를 넘어야 되는데 네. 좋은 나무다고 다 선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그 미래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수검장에 나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실기 시험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수목 감별을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들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또 많이 과락된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산에 올라가셔서 네. 작업형 과제를 진행하시면서 저희가 이 나무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평가하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네. 실기 시험장 인근에 있는 그 나무 가지나 또는 나무 잎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5개가 저희가 출제가 되는데 네. 5개에서 한두 개 맞추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저는 나무와 잎 정도면 구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많이 어려워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좀 다양한 그래서 수종을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어느 게 네.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산림용 수목이 뭐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나무 잎이 총 4개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나무인지 혹시 맞힐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사실 저는 왜 구분을 못하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널쩍한 잎, 뾰족한 잎 이렇게 확실한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게 굴참나무인지 졸참나무인지 이름을 알지만은 실제 보시면 상당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또 구별하시고 또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 하나만 보고는 저희가 과제를 출제되는 게 아니고 전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잎이 있는 그런 가지로 보통 준비를 하시는데 우선은 큰 모양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딱 보시기에도 여기 있는 건 조금 이렇게 넓고 네.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얇은 얇죠. 느낌이 드네요. 예, 그래서 먼저 그렇게 형태적으로 이게 좀 길게 생겼는지 넓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실제 하시면 이제 만져 보시거나 실제 색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앞면은 진한 녹색인데 뒷면은 좀 하얀 느낌이 있거나, 네. 근데 앞면도 초록색이고 뒷면도 초록색인 느낌이 있거나 그렇게 뒷면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종류를 좀 살펴봤는데 정말 헷갈리네요. 많은 응시자분들이 정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먼저 방금 보신 것처럼요. 네. 참나무류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소나무와 잣나무. 저희가 침엽수인데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지 구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삼나무와 향나무 종류. 네. 그것도 얼핏 보면은 조금 헷갈려 하십니다.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실제는 또 모양과 또 색깔이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보시는 것이 고득점을 얻는 데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점 첫째 단위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소수점 둘째 단위, 또 셋째 단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출제 문제상에 유의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설명 잘 참고하시고요.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산림기사와 산업기사 시험 과목과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자,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Q&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한해서 또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기사와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볼까요? 이 산림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의 전년도 실기시험을 분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실기시험은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업형 시험은 매년 같은 문제로 저희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산림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로서 산림 작업 수행이 가능한지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문제로 출제하고 있고요. 사실 동일한 문제 출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네. 만점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작업형 시험은 좀 더 숙련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필답형 시험은 해마다 당연히 다르게 나갑니다. 똑같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은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조금 더 깊게 준비하시면은 필답형 시험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 틀리시는 거죠? 예, 수종 감별은 저희가 사실 매일매일 다른 나무를 갖다 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수목 감별이라는 과제는 똑같지만은 네. 그 오늘 나오는 나무가 다르고 내일 출제되는 나무가 다르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Q&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업회사들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산림기사와 산업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직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기사 자격증 취득하는 이제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제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임업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산림조합에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해가지고 또 이런 그 요즘 최근 들어서 이쪽 방면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그 은퇴 세대들 또는 그 여성 주부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러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그 자부심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 자부심, 자긍심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일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림기술사 사무실 1,500여 개에 되는 그 산림사업법인 이런데 종사를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산림복지 쪽도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캐치플레이가 있는데 네. 그 숲 유치원에서부터 요즘은 이제 수목장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임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우리 산림 자격을 가진 기사 자격,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네. 다 어느 분야에나 들어가서 거기에 다 종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 영역은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림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 살펴봤는데요. 어려운 만큼 또 값진 열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께서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인데요. 앞으로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개발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매력이 더 큰 직업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업 패스워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